안녕하세요. 김정동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진로지도, 생명 존중, 상담 등으로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최근에 제가 읽었던 짧은 소설을 바탕으로 독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독서 현실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고 독서에 관심을 두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입 준비나 내신 관리 등 시험 공부하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고, 또한 책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겨서 독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청소년은 웹툰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웹툰이나 만화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와 같은 경우 그 이야기의 장면이 그림으로 직접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효과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로 된 독서의 경우는 글로 쓰여진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 또 상상하고 생각함으로 창의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식을 잘 외워서 누가 그 기억된 지식을 잘 찾고 답하는가로 평가하는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라면 지식 이전에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서는 또한 공감 능력과 지식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서의 유익함을 충분히 경험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독서가 낯설어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윤성희 작가의 눈꺼풀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이렇게 얇습니다. 이렇게 책이 얇아서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는 책입니다. 동화책과 같이 그림도 사파도 아주 편안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친구의 일기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나는 17살입니다. 그날 주인공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친한 친구인 우현이에게 수업을 마치고 그들만의 아지트인 정자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였는데, 우연히가 오늘 부모님께서 저녁에 친척 장례식에 가셔서 동생들에게 저녁을 차려줘야 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우연이랑 아지트처럼 사용했던 정자는 어느 동네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위해 지은 정자인데, 그 정자를 다 짓기도 전에 아들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쓸쓸하게 남아있는 정자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주인공이 놀러 갔는데 그 정자를 이용하도록 할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도구가 있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랑 친구가 된 뒤부터는 그 정자에 혼자 가지 않고 항상 둘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연이랑 같이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는데 우연이가 사정이 있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쉬웠지만 정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려는 도중에 그만 우연이가 다른 친구들과 PC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 주인공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연이에게 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우연이는 나를 속이고 그 친구들과 같이 PC방에 가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공원에 있는 공유 자전거를 빌려 타고 정자로 향하다가 문득 다시는 우연이랑 그 정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갑자기 정자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낯선 동네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헤매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차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이 소설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주인공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응급실에 실려와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의식은 있지만 눈을 뜰 수는 없고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또한 발가락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일상의 시간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슬리퍼 끄는 소리, 의사 선생님의 콧노래 소리, 혈압을 잴 때 유난히 차가운 간호사의 손길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리와 느낌을 통해서만이 주변의 풍경과 자신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모습을 상상할 뿐입니다. 또 엄마와 아빠는 국수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오전과 오후로 교대로 번갈아 병간호를 하러 오십니다. 아빠는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엄마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를 주인공 나에게 들려줍니다. 엄마와 아빠에게서 풍기는 그 멸치국물 냄새까지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빠가 느낀 감정들, 또한 엄마의 과거의 아픔들, 주인공이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상처들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온 여러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수다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 둘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의미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책 47면에 보면 나는 언젠가 엄마에게 시시하다고 라며 투정을 부릴 때마다 엄마는 세상에 시시한 것은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졌던 그때가 생각나자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시시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시시한 건 나였다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는 평생 시시하게 살다 죽는 거겠지. 이렇게 멈춰버린 삶을 향해 내보내는 간절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나도 역도 선수가 되는 상상을 했다. 내 역기는 공 양쪽에 동그란 눈꺼풀이 달려있다. 결승전 경기에 나선 나는 0부터 9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역기를 든다. 이렇게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시시하다라고 하는 투정에 세상에 시시한 건 없단다 라고 하셨던 엄마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무리 별것 없어 보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시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별일 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만 있는 것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눈꺼풀을 가볍게 뜰 수 있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나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스마트폰보다는 책과 더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